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예전에는 채용을 굉장히 좀 빨리 열었었는데 찔끔찔끔 열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으로 뭐 전주 공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업본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 본부까지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대자동차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할 비즈니스적인 기사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취신남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29개의 기사네요. 29개의 기사를 하나하나씩 읽어보기에는 좀 힘들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시고 자기소개서나 특히나 영업본부 쪽에 있어 쓰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좀 담아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기사는 현대차의 수소차 대량 생산 시동을 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2018년도 12월 11일자로 최종 수정된 기사고요. 수소차 대량 생산 시동, 현대차 글로벌 선두 굳힌다라고 해서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큰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의 충주 수소 선언, 수소차 원가 30% 핵심 부품, 연료 전지 시스템 전량 국내 생산, 2030년까지 7조 6천억 투입, 22만 연관 일자리, 그 다음에 경제효과 25조, 경쟁 업체에도 공급한다, 기술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현대차의 수소경제 비전. 수소 연료전지 분야 글로벌 리더십의 첫 단계가 오늘 제2 공장 기공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현대차의 그런 공장에 관련된 투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볼 건 요거죠. 수소차 로드맵 보이시죠? 그래서 수소차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2020년도에 1.1만 대 생산이라고 한다면 2030년도에 무려 50만 대 생산한다. 투자도 7.6조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추진 일지를 보시면 제네바 모터쇼에서 수소차를 첫 공개해서 작년 11월에 넥소 관련해 2,200억 투자, 그 다음에 1,000명 고용 발표, 6개 도시의 수소 전기버스 30대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사는 작년에 이게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현대차 기사는 다 안 좋았던 기사입니다. 현대차 옥죄는 두 개 난제가 뭐냐? 내년이 구조조정 마지막 기회다. 위기감 도는 현대차 그룹. 미국의 신흥국 경기 위축 조짐 속에 전기차, 자율차 양산 눈앞에 있다. 도요타, GM, 폭스바겐 생산량, 인력, 차량 몰델 전 분야에서 다이어트 돌입하고 있고 그런데 다이어트 돌입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인도와 브라질 공장 증설하고 있어서 현대차는 되레 덩치 키우고 있다. 수익을 못 올리면 도태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재계 2019년이 두렵다라고 하는 기획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논조는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듯이 현대차 그룹의 내년은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19년을 수익성 회복의 해로 내세운 상황에서 비용 절감이 사실상 유일한 방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이미 몸집 줄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생산량, 인력, 차량 모델 등 전 분야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최근까지도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최근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내년에는 수익성에 방점을 찍고 떨어진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고 당연하겠죠. 권역별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내년의 핵심 과제, 바로 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럼 다른 회사들은,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은 왜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판매 대수보다는 수익성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연관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1월 2일자네요. 현대기아차 판매 대수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이다. 올해 판매 목표는 760만 대다. 가장 보수적인 목표치고 실적 위주의 내실 경영을 다지고 있다. 차량 공유, 자율주행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어떤 생산 대수만 늘리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판매 목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내실 경영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의 목표는 지난 연간 판매 목표인 755만 대보다 5만 대 늘었을 뿐이다. 지난해 실제 판매량과 비교하면 약 20만 대 높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740만 대밖에 판매를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이 정체 상태에 빠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그 다음에 영업 전략 변화도 감지된다. 수요 정체인 상황에서 과도하고 무조건적인 공격적인 목표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판매 내실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몇 대 더 파는 것보다는 수익성 회복에 방점을 짓고 야 케이스 괜찮네. C는 커넥티드카, A는 자율주행차, S는 차량 공유, E는 전동화, 경쟁력을 갖추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도 괜찮네요.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현대기아차는 세 가지 비책을 마련했다. 우리에겐 이게 중요하죠. 우선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권역본부 설립을 완료하고 권역별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외에서도 신차 13 정도 출시할 계획이다. 펠리세이드, 텔룰라이드 등 대형 SUV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요. 미국 주력 차종인 소나타, 소울 신차도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인도와 아세안 시장 공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후에 나올 그런 기사들이 다 여기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포스트 차이나로서 점찍은 인도와 아세안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선진 시장의 부진을 만회할 대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걸 다룬 기사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CES 2019에서 예전에 진짜 어떤 가전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동차 업체들 간에 완전히 각축장이 된 거죠. 자, 차창에 띄운 영화 한 편 보니까 도착했다. 더 완벽해진 자율차입니다. CES 2019 눈길 끄는 신기술, 자율주행차 신기술 총집합이라고 하네요. 기아차의 감성주행 시스템, 운전자의 감정을 파악해서 차를 최적화한다. 아우디 디즈니 콘텐츠 협업도 왜? 차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즐길 거니까.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열점. 관련해서 CES 2019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인간이 차량 안에서 운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기계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해주니까 그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감성주행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 기사는 여러분들 꼭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독경제 나왔죠. 현대차도 시작을 했죠. 월 72만 원이면 소나타, 투싼 벨로스터를 탄다라고 하는 현대차 구독형 프로그램 출시. 10개월간 서울에서 시범 서비스 앱을 통해 전 과정 원스톱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구독형 프로그램 현대 셀렉션을 7일 출시했다. 올더 타임 미니. 그 다음에 그 전에 제네시스 스펙트럼에 이어서 국내에 등장한 세 번째 구독형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저는 사실 뭐 차를 이렇게 돌려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하나의 큰 흐름이잖아요. 실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유튜브라든지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점이 좋고 어느 점이 조금 부족한지 그런 점들 찾아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대차 드디어 이제 나왔죠. 자동차가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선언. 전기차가 바로 스마트폰처럼 무한 변신한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픽하셔야 돼요. 자, 그 차를 커넥티드카라고 하죠. 2022년에 커넥티드카를 1천만 대 판매할 거라고 하는 거겠죠. 자동차 회사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역할을 할 것이다. 주행거리, 시간, 전력량 따라서 비용 내는 사업 방식 첫 제시. 비엄한 신임 R&D 본부장 고성능 수소차 내놓겠다라고 해서 CES 2019에서 현대자동차가 이거 엘리베이터 콘셉트카 또 보여줬었죠. 차는 스마트폰이고 자동차 회사는 앱스토어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었는데 차는 그냥 플랫폼인 것이고 자동차 회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이용시간, 전력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3M 전략 무조건 보셔야 되겠네요. 예, 이 기사는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째 중국 자동차 시장인데요. 지금 중국 쪽에 왜 이렇게 판매가 안 되냐면 전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 20년 만에 첫 역성장이다. 작년 판매량 전년 대비 마이너스 6%. 자동차 업계는 중국 특수가 끝나나?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협상 잘 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왜? 미중 무역 전쟁, 경제 성장 둔화 등 때문에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봤었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왜 감산하고 있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환경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8번째 기사는 역시 이것도 자동차
현대차 증강현실 내비가 앞자리에 쫙 도로 주행 경로가 쫙 펼쳐진다는 거죠. 스위스 웨이레이와 협업, 제네시스 G80의 첫 적용, 현대모비스 첨단 센스 엠비전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구현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해서 CS 2019에 관련된 내용 또 나왔네요. 운전자가 개입 없이도 차가 보행자를 피하고 보행자에게 차를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져줄 수 있는 기술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 관점에서 엔지니어분들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IT 산업. 차 업체가 아니네. 차,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죠. 이제는 미래 이동수단을 자동차 업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IT 업계가 치고 나간다는 거죠. 파나소닉, 하만 등 신모델 공개.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게 일본의 파나소닉이 CES 2019에서 상하 분리가 가능한 미래형 이동수단 스페이스 C를 공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그 다음에 독일 전장업체 하만과 스위스 린스피드도 마이크로 스냅이라는 미래차 콘셉트를 선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열린 CES에서는 글로벌 전자 IT 업체들이 잇따라 미래형 이동 수단을 공개했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밑에 거잖아. 많은 부품 인프라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시장 진입이 어려웠는데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품이 약 3만 개. 하지만 이게 전기차로 바꾸면은 부품 수가 10,000개 이상이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 전기차는 연료 소비, 효율, 디자인, 승차감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이런 기술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기존 자동차 업체를 대체하는 지각변도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미래차의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래차의 어떤 그러한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잡코리아에서 강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조사를 좀 찾아서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경쟁사가 벤츠가 아니야, 도요타가 아니라 IT 업계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꼭 파악하십시오. 10번째, 전기차 코나 싱가포르 공유차 공급. 또 하나의 큰 어떤 줄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공유차거든요. 현대전기차 코나가 싱가포르 공유차 공급에 들어갔다. 그랩 차량 호출 서비스 참여하기로 했어. 연내 총 200대 투입하기로 했어요. 싱가포르 파워그룹도 협업. 동남아 전기차 시장 선점의 기회다. 자,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이 싱가포르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동남아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사례 계속적으로 모아주세요. 네, 이제 11번째 기사 볼게요. 현대차의 탄력받는 수소차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비즈니스가 시작된다는 거 보여드려야 되겠죠. 2025년에 반값 수소차 될 것이다. 몇 년 남았습니까? 6년 남았네요. 자, 2030년, 2030년 수소차 글로벌 격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로드맵 마련, 수소차 생태계 조성 안간힘이라고 해서 수소 경제 로드맵이죠. 이게 단순히 수소차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 전기차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경제 비즈니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보긴 하겠죠. 수소 전기차 중에서도 특히 상용차 부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현대차 그룹 수소차 로드맵,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각각 어떤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죠. 다음에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5G 동맹, 현대모비스 KT가 이제 5G 동맹을 맺었다는 소리죠. 자율주행 시대에 이끈다. 결국에 차가 혼자 간다는 건 통신을 받아가야 되니까 5G 통신이 중요하겠죠. 서산 주행 시험장에서 공동 연구하는데 커넥티드카 조기 기술 조기 확보다. 그래서 5G 커넥티드카 기술 개념도 보시면 실시간 지도 정보, 그 다음에 주변 차량 이동 정보, 보행자 위치 정보, 가전기기 등 원격 제어를 KT5 기지국에 통과시키면 그걸 이제 현대모비스 차량 제어 시스템 V2X로 보낸다는 거죠. 현대모비스 KT가 커넥티드카 동맹을 맺고 5세대 5G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반의 기술 개발에 나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G 통신망을 바탕으로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 이건 뭐 지금도 되고 있죠. 차량과 사물 간 통신, 이게 V2X라고 하네요. Vehicle to Everything 해서 차량과 사물 간 통신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관련해서 좀 읽어보시죠.
다음에 전기차 시장, 수익성이 빨간불이다. 테슬라 정규직 7% 감원. 이때 당시 이제 테슬라가 감원한다는 소리 때문에 전기차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본 거죠. 자, 보조금 줄고 경쟁 격화로 실적 개선 기대감 줄어서 주가 오르세 13%나 폭락했다. 머스크 앞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 일본의 도요타 파나소닉은 내년 중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할 것이다.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직원 7%를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전기차 시장이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고 하는 분석이 담긴 보고서도 출시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테슬라가 힘들어졌다고 전기차 시장 전체가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정적인 기사인지 한번 보시죠. 다음엔 현대차 긍정적인 기사 나와줘야죠. 올해는 반등 자신감이 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47% 하락이네요. 2010년 후 연간 최악 실적, 영업이익률도 2.5%에 그쳤다. 이유가 중요하죠.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의 판매 부진. 미국에서도 안 팔렸어. 중국에서도 안 팔렸고. 또 환율과 원가 상승 압력도 겹쳐서 3분기에는 바닥 찍고 4분기 회복. 신차로 올 판매 2%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네요. 가운데 부분만 보죠.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양대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한 데다 환율이 급변했다. 원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탓이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4분기에 소폭 반등했지만 회복 거론하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올해는 자신감 보이고 있다.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까지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영업본부 지원하시는 분들 이 기사는 꼭 보셔야 되겠네요. 가운데 있는 표 있죠? 이것도 한번 쭉 보세요. 연간 실적 어땠는지. 영업이익률 세상에 2.5%. 그 다음에 분기별 영업이익입니다. 2.5%면 지금 은행 금리가 몇 프로야? 그죠? 사업해가지고 은행 금리도 못 팔면 하지 말아야죠. 다음에 15번째 기사는 중국 스마트 친환경 엑셀 받는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좀 잘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거기 링크에는 올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 좀 참고하셔서 중국 시장에 어떤 식으로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죠. 그 다음에 역시 영업 쪽에 있어서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SUV 신차로 차 시장에 정체 넘는다. 상대 하소. 바로 상반기엔 대형, 하반기에는 소형이네요. 상반기 대형 SUV 주도권 싸움, 팰리세이드 난리 났죠. 렉스턴 스포츠캄 지난대 각각 5,900대와 1,300대 팔렸다. 한국 GM도 트래버스 갖고 왔죠. 벤츠 출시 서둘러. 하반기에는 소형 SUV 줄줄이 현대차 BQX로 라인업 완성, 기아차, BMW도 가세다라고 해서 이런 전략들이 좀 좋겠죠. 어떻게 좀 타개해야 되냐? 일단 상반기에는 대형차,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소형 SUV로 각각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근기의 내용으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는 기사는 아니고요. 미래차 시장 총성 없는 기술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걸 보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보시면 다들 이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는데 아직 현대자동차는 정신 못 차렸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좀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보시면 현대자동차를 떠올렸다. 다른 기업들은 죽느냐 사느냐를 논하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가요. 5G랑 빨리 정신 차려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누가 혹시나 리뷰를 좀 해놓은 글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18번째. 자, 이제 자율차는 혼자서 개발할 수가 없죠. 다 합종 연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르노니산, 구글과 자율차 공동 개발. 미래차 합종 연행 가속화한다. GM은 혼다, 소프트뱅크와 손잡았다.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누구랑 손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대차, 인도 30대 사로잡다. 포스트 차이나죠. 인도의 30대 사로잡은 현대차, 고급차 시장도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형차부터 가면서, 그죠?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인도 첸나이 현대차 공장 직원들이 차량을 조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형차입니다. 일단 소형차로 사로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차 시장으로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내용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현기차 SUV 통했다라고 하는 성적표네요. 자, SUV 통했다.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반등. 실제 실적도 좋았죠. 지난달 미국 차 시장 위축에도 산타페, 투싼, 소렌토 등의 인기. 작년보다 판매량 3.3% 늘었다. 하지만 통상임금 판결, 파업이 변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SUV가 통했다라고 하는 메시지 가져가시고요. 현대차 미얀마에도 생산 기지를 가져간다. 자, 단독 기사였네요. 현지 딜러 LVMC 홀딩스, 양권의 조립공장 준공, 엑센트 등 연 1만 대 생산인데요.
단순히 여기 미얀마에 팔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 그래서 경영 승용차를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다음에 좀 부정적인 기사죠. 멕시코에도 추월당했다. 한국 차 생산이 3년째 후진이다. 이런 표현 참 좋아요. 발전이 더딘 거, 안 팔렸다는 걸 후진했다. 자동차 회사니까. 작년 402만 대 세계 7위. 고비용 저효율 구조 고착화, 잦은 파업의 생산 차질 악순환 해서요.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 그 다음에 한국이네요. 지난해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면서 멕시코에 밀려 7위로 내려앉았다. 이유는 고질적인 노사관계 대립,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가 내수랑 수출 침체와 맞물리며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현대차 순혈주의 벗어나 미래사업 창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AI 인재를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현대차 그룹의 주요 미래사업 전략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을 구현한다. 정보 연결 서비스를 확대한다. AI 기술 연구 개발한다. 신개념 이동수단 개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요것도 무조건 픽! 자동차 산업 결국에 미국이 수입차 안보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 관세 폭탄 긴장하는 한국차라고 해서 안심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때려버리면 무역수 최대 11조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우려니까 한번 이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차산업 글로벌 차산업 혁신 리더십으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정의선 대표이사 취재로서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소, 전기,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세대교체 인사, 그 다음에 뭐 수시 채용, 그 다음에 순혈주의를 깨트린 인재 영입 등 다양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사 역시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률 2022년 올렸는데 7%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긴 어렵나 보네요. SUV 모델도 2배 늘릴 것이고 제네시스 미국 점유율 고급차 시장으로 가야 마진이 많이 남겠죠. 아세안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던 그런 기사들에 바탕된 종합판이니까 이것도 꼭 픽. 다음에 인도에 공들인다 라고 하는 부분. 올해 80만 대 도전하겠다. 인도 차 시장 슈퍼사이클 돌입해서 작년에 현지 판매 70만 대 첫 돌파네요.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 해법 찾는다. 기아차 신공장도 9월 본격 가동이니까 인도, 동남아, 포스트 차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유선의 공유차 속도전 글로벌 쪽으로는 인도, 동남아고요. 그 다음에 공유차 인도판 우버에 3억 불 투자한다. 10억 인구 공유차 선점하고 법인과 렌터카 시장 진입 길튼다 라고 하는 올라에 투자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다 파악하셨겠죠? 그런 연관된 기사니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포스트 차이나 인도 시장 못 잡으면 끝장난다. 곧비전은 현대차. 자, 백척간도 현대차,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거점 재배치, 중국지고 인도 기회의 땅으로, 현대기아차 올 100만 대 생산, 공유차 서비스에도 최대 투자, 미래차 개발 R&D에 올인 5년간 45조 쏟아부어서 주도권 확보한다라고 하는 글로벌 차업계 생존 경쟁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이니까 무조건 픽. 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또 나왔죠. 생산 설비 3배로 해서 가속도 낸다. 1년 앞당긴 현대 수소차 투자, 도요타 벤츠 등도 출시 경쟁, 생산 증대로 가격 하락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총 29개의 기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고 중국 스마트 15번째 기사는 제가 다시 링크는 달아드릴 테니까 그럼 좀 보시고요. 좀 잡히시죠? 결국에는 수소차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커넥티드카를 위해서 합종 연행하고 있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공유 시장에 지금 아주 공을 기울이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거점으로는 인도 쪽, 동남아 쪽을 공략하고 있다. 그 다음 미국 시장 다시 선점하기 위해서 SUV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 시장 쪽에서는 상반기에는 대형 SUV, 하반기에는 소형 SUV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셔도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가장 중점적인 타겟이라고 한다면 영업본부 쪽이 되겠네요. 하지만 전주 공장 쪽, 그 다음에 품질관리 쪽, 품질본부 쪽도 한번 읽어보시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